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들고 있는 코인이 정말로 진짜 가치가 있는 코인일까? 아니면 그냥 가격만 출렁이는 종이 쪼가리일까? 오늘은 이 질문 앞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숫자 한 가지를 꺼내드려 보려고 합니다. 13,000개인데요. 이게 지금 무슨 숫자냐? 지금 이 순간 리플이라는 회사랑 연결되어 있는 전 세계 은행의 숫자입니다. 솔직히 처음에 이 숫자를 봤을 때 저도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숫자가 진짜인지, 그리고 우리 지갑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상세하게 정리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만 짚고 갈게요. 오늘 영상은 가격이 오를 거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왜 이렇게 가격이 오르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한 얘기에 가깝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떡상 영상 보러 오신 분들은 살짝 김이 빠질 수도 있겠죠. 대신에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다른 사람들이 뉴스의 헤드라인만 보고 지나칠 때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 뒤에 뭐가 있는지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시게 될 겁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번에 크립토 베이직이라는 매체가 보도한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리플이 자기네 재무 플랫폼이 13,000개 은행과 연결돼 있고 1년에 12조 5천억 달러 규모의 돈이 그 위로 흐른다고 밝혔습니다. 1년에 12조 5천억 달러.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대략 6천억 달러 정도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살림살이의 20배 가까운 돈이 이 시스템 위로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게 XRP랑 무슨 상관이냐?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리플이라는 회사의 시스템은 XRP 없이도 돌아갈 수가 있겠죠. 이건 리플 본인들도 인정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이 둘을 연결시키는 걸 답답해 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엔 조금 달라요. 이유가 뭐냐? 이번에 공개된 숫자가 그동안 쌓여있던 한 가지 미스터리를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바로 1,700건의 비밀 유지 계약인데요. 이 부분 풀어드리자면은 이 비밀 유지 계약이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려서 두 회사 간의 사업을 같이 하기로 했으면서 서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밖에서 말하지 말고 절대로 비밀로 하자라고 약속한 비밀 문서입니다. 그래서 리플이 SEC, 그러니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랑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렇게 맺은 계약이 무려 1,700건이나 있다는 사실, 이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 사람들은 이 계약 상대가 누구일까? 여기에 대해서만 추측을 해왔는데 이번에 13,000개 은행이라는 숫자가 나오다 보니까 그 1,700건의 정체가 어렴풋이 윤곽을 드러내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13,000개 은행이라는 숫자보다 훨씬 더 큰 변화가 이번에 같이 따라왔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놓치고 계신 부분인데 바로 지트레저리라는 회사를 리플이 인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작년 10월 10억 달러나 주고 사들였습니다. 이 회사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 이게 핵심인데 이 지트레저리는 포춘 500대 기업,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 500곳이 자기네 회사 돈을 어떻게 굴릴지 결정할 때 쓰는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기서 한번 멈춰주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리플의 송금회사라고 알고 있었죠. A은행에서 B은행으로 돈을 빨리 보내주는 송금회사. 근데 G트레저리를 인수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리플이 송금회사 단계를 더 넘어섰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대기업이 매일매일 아침 회의에서 오늘 우리 회사 돈을 어디로 옮기고 어떻게 운영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바로 그 책상 위에 리플이 올라가게 된다는 뜻인데요. 송금회사 정도가 아니라 이 자금 운용회사로서 변모가 됐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정말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게 XRP 가격이랑은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느냐? 여기서 패트릭 라일리라는 베테랑 투자자가 한 가지 계산을 내놨고, 그분이 한 얘기를 그대로 가져와 드리자면은 만약에 리플 시스템 위로 흐르는 1년 12조 5천억 달러를 XRP가 받쳐준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XRP가 실제로 그 돈을 옮기는 데 쓰인다고 가정을 하면요, 토큰 한 개의 내재 가치가 625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분석을 남겼습니다. 지금 가격이 1.37달러 수준이니까요. 단순하게 계산만 해도 어마어마한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솔직히 625달러를 그대로 믿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계산은 너무 이상적인 가정이기 때문에 1년에 흐르는 돈 전부가 XRP를 통한다? 이건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숫자의 절반의 절반만 오더라도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625달러에 8분의 1만 오더라도요, 무려 80달러 가까이 됩니다. 이게 패트릭 라일리의 계산을 그대로 받아들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이런 규모의 돈이 흐르는 시스템 위에 XRP가 자리 잡고 있다는 그 사실, 이런 사실 자체가 지금 가격대를 다시 보게 만든다는 뜻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묘한 일이 하나 일어났죠. 리플의 최고 기술 책임자 데이비드 슈워츠가 직접 나섰고 뭐라고 했느냐? 1,700건의 NDA 뒤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XRP 도입 계획 같은 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가격을 갑작스럽게 끌어올릴 만한 숨겨진 카드 같은 건 없다란 얘기인 건데, 여기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보통 회사 임원이 이런 부인을 직접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로 없거나 있어도 지금은 말할 수 없거나, 이 부분 해석이 갈릴 수 있겠지만요. 다만 한 가지만큼은 확실합니다.
데이비드 슈워츠가 부인을 하든 안 하든 13,000개 은행이라는 숫자랑 지트레저리 인수라는 사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발언은 바뀔 수 있을지라도 인프라는 바뀌지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만 놓고 봤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단기적으로 가격이 폭등하는 그림보다는 리플이 송금회사라는 옷을 벗고 글로벌 기업 자금 운영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흐름들, 이게 먼저 눈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단단해질수록 XRP의 가격은 단기 투기 흐름 정도가 아니라요, 실제 사용량을 따라가게 될 거고, 이게 빠르면 1년에서 천천히 가면 2년에서 3년까지도 걸리는 그림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요, 이건 확정된 미래가 아닙니다. 다만 지금 깔린 사실들을 가장 자연스럽게 이어붙여 봤을 때 여기서 나오는 그림이 이렇다는 뜻이에요. 지금 리플이 13,000개 은행과 연결돼 있고 1년에 12조 5천억 달러가 그 위로 흐른다는 사실, 이게 처음으로 숫자로서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트레저리 인수로서 리플은 송금회사를 넘어서 글로벌 기업의 자금 운용 영역으로 들어갔고, 세 번째로 슈워츠 CTO가 부인을 했었지만 인프라 자체는 그대로 남아있고요. 이 인프라가 XRP의 장기적인 가치를 다시 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트레저리 인수보다도 더 큰 게 따로 하나 있죠. 그게 뭔지는 다음 영상에서 풀어드릴 텐데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 다음에 인수할 회사가 어디일 것 같으신가요? 어렵게 가지 마시고 안전하게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 건강한 시선에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코인 시장에서만큼은 잘 모르거나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안 하는 게 맞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잘 모르는 해외 거래소, 청산 위험 있는 선물 매매, 아차하는 순간 회복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말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맞겠습니다. 제가 항상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도요, 잘 보면 리플이 4,900원에서 160원까지 하락했었지만 결국에는 4,900원까지 다시 회복이 가능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선물 해외 매매 거래소들 이미 투자금 자체가 사라지고 청산되면 영원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게 회복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예요. 굳이 시장을 도박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요, 건강한 시장으로 바라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 도움 드리겠습니다. 코인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사람과 물리는 사람,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만의 전략이 있느냐 없느냐. 실제로 이번에 불과 하루 이틀 만에 빠르게 수익 낸 매매 기록들을 뜯어보면요, 이 세 개 다 같은 원리로서 움직였습니다. 먼저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종목을 골랐고요. 그리고 차트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지지선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보조 지표 3개가 동시에 매수 신호를 줄 때 상승 확률이 높은 타점이다 판단을 하고 매수가 들어갔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3개가 뭐냐? MACD 지표로서 큰 추세가 살아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RSI가 30 밑으로 내려가서 충분히 빠졌는지 보고, 스토캐스틱에서 골든 크로스가 뜨는 순간 매수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워하시는 매도는 어떻게 하느냐? 매수 반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RSI 기준 70 근처에서 이 스토캐스틱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은 욕심 없이 전량 매도한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번 4월달만 놓고 봐도 지난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26개의 종목을 추천드렸고, 이 26개 전부 다 빠짐없이 수익 실현까지도 완료해버렸죠. 지난달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은 소규모 알트코인 위주의 장세이기 때문에 메이저 코인들은 일부 비중만 가지고 계시고, 또 나머지 비중에 대해서는 최대한 알트로 수익 많이 내셔야 된다. 매번 영상마다 투트랙 전략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수익을 내야지 수익금으로 리플이든 비트코인이든 저렴하게 추가 매수해가지고 평단가 낮춰놓을 수가 있는 거고, 지금 같은 알트 장세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수익이 빠르게 나가지고 돈을 벌기가 너무나도 좋은 시기입니다. 코인 투자 왜 하시나요? 리플 XRP 계속 보유하면서 쳐다보려고 코인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애초에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1년 내내 오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같이 시장이 좋을 때 1년치 수익들 이럴 때 최대한 많이 땡겨놔야 됩니다.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종목들 대부분이 오늘 오전에 매수해서 오늘 오후에 팔거나 저녁에 팔거나, 아니면 오늘 저녁에 매수해서 한숨 자고 나면은 내일 팔거나, 이런 식으로 빠르게 수익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타이밍 자체가 별로 안 와요. 그리고 이렇게 보조 지표를 활용한 매매 방법이라거나 챗 GPT라거나 구글 제미나이 같은 인공지능을 활용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 빠른 수익 타점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만 신청 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릴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